선을 넘는 말과 행동, 단순히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존엄은 지켜야 할 가치이자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단호한 태도가 무례를 멈추게 한다고요.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의 한 번 웃음, 한 번의 침묵을 학습합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철학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감정 대신 차가운 경계를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무례함은 처음부터 거대한 형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척 가벼운 말투로 당신의 기분을 슬쩍 건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웃어 넘긴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거칠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의 무례함이 당신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속으로 생각하겠죠. 그 사람이 원래 저런 성격이니까 괜히 말해서 더 어색해질까봐 그냥 내가 참는 게 낫겠지. 하지만 철학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 참음이 과연 당신을 지켜주었나요? 아니면 그들의 무례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을 뿐인가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요. 무례함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정확하고 단호한 태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존엄은 말없이도 상대를 추접하게 만든다고요. 그 존엄은 길고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짧고 정확한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그 말 나한테는 불편합니다. 혹은 저는 그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와 같은 문장들이죠. 이런 문장들은 싸움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상대가 지금까지 가볍게 여겼던 당신의 경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만들죠. 무례한 사람들은 반응 없는 사람을 가장 쉽게 깔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지만 단단한 거절 앞에서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이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선을 다시는 쉽게 넘지 못하게 만듭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무례함을 멈추게 하는 건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존엄의 크기라고요. 다음번에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다루려 할 때 절대 웃지 마세요. 그냥 넘기지도 마세요. 그 대신 차갑게 선을 그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지키고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지를 먼저 시험하려 듭니다. 대놓고 막 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농담처럼 가볍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말투로 시작합니다. 그 순간 당신이 웃거나 침묵하면 그들은 배웁니다. 아, 여기는 내가 발을 더 들여도 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무례함의 강도는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세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으로 마음속에 분류해버립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내가 허락한 자리에만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라고요. 무례를 막는 것이 분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오히려 그들은 예민하다는 말로 상황을 왜곡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담하면서도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 말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혹은 이런 방식의 대화는 저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 설정입니다. 상대는 그 순간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하게 자각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존엄을 지키는 사람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지 않아도 당신의 눈빛과 목소리의 온도만으로 상대는 충분히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당신이 차분해질수록 그들의 언행은 더욱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그들이 다시는 당신의 선을 쉽게 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당황하게 만든 태도 앞에서만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본다고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 번의 침묵이 평생의 무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는 당신이 만든 문장 안에서만 생생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가 감정을 숨길수록 더 대담해집니다. 당신이 속으로는 화를 내면서도 겉으로는 웃으며 넘기는 모습을 그들은 괜찮다고 해석합니다. 저 사람은 참을성이 많아. 저 정도는 기분 나빠하지 않아. 원래 저런 성격이잖아.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당신의 익숙한 침묵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걸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내가 용납한 순간부터 그건 온전히 내 몫이 된다고요. 즉, 한 번 허락하면 그것은 곧 규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명확한 규칙을 보여줘야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존엄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선의 명확함에서 온다고요. 그 명확함은 길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간결한 말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 표현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혹은 그런 말투는 저와의 대화에서 쓰지 말아주세요. 이 말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무례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태도를 깊이 돌아보게 만들죠. 무례한 사람은 당신이 변했다고 느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웃어넘겼을 일을 이젠 단호하게 받아치니까요. 그 당황스러움이 바로 다시는 함부로 당신을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시작점입니다. 한 번 경계를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경계가 굳건히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무례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착화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한 번의 격렬한 분노가 아니라 일관된 단호함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당신이 계속 참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생각 때문일 겁니다. 괜히 말 꺼내서 분위기 깨기 싫다. 한 번쯤은 이해해 줄 수 있잖아. 화를 내면 내가 더 작아 보일까 봐. 하지만 철학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참는 것은 이해가 아니며 넘기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저 상대가 당신을 무시해도 괜찮다는 무언의 허락이 될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관계의 평온은 오직 서로의 선을 인정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당신의 경계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한테는 그런 방식의 대화는 맞지 않아요. 혹은 그런 말투는 저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짧은 문장들은 감정이 아닌 태도로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단호한 태도는 무례한 사람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차가운 단호함 앞에서만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본다고요. 뜨겁게 화를 내면 그들은
당신의 격앙된 감정만을 기억할 뿐입니다. 하지만 차갑게 선을 긋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명확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당신이 한 번 경계를 세우면 그 자리는 다시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무례를 멈추게 하는 것은 더 큰 소리나 더 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지워지지 않는 명확한 선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 속도를 아주 예민하게 살핍니다. 즉각적으로 제지당하지 않으면 그 순간을 자신에 대한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다음번에는 더욱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지연된 반응은 그 자체로 상대에 대한 허락이 된다고요. 당신이 우선 넘어가거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해야지 하고 미루는 사이에 그들의 무례는 당신의 관계에 깊이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존엄은 타이밍을 잃는 순간 힘을 잃는다고요. 그래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꺼낼 수 있는 짧은 문장을 마음속에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표현은 듣기 거북하네요. 혹은 저는 그런 말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상대와의 싸움을 유도하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말이 당신에게 불편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소리를 억지로 높이지 않고 감정을 애써 억누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저 평온한 어조로 당신의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무례한 사람은 계산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쉽게 넘길 수 없는 명확한 선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선이 자신에게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번의 불편함은 그들에게 다시는 당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는 기억을 강력하게 남깁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존중은 부탁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단호한 태도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당신이 지금껏 참고 넘어간 수많은 순간들이 당신의 존엄을 조금씩 갉아먹었다면 이제는 단 한 문장으로라도 그 존엄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혹시 뭘 잘못했나? 입니다. 그 생각은 빠르게 다음엔 내가 더 조심해야겠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조심이 쌓이면 당신의 태도와 말투, 표정이 점점 더 상대를 눈치 보는 형태로 변해갑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의 무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좁히는 일일 뿐이라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부당함을 침묵으로 감내하면 그 침묵이 곧 규칙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변하는 순간은 당신이 작아졌을 때가 아니라 당신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을 때입니다. 여기서 커진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훨씬 더 뚜렷하고 단단하게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불편함 앞에서만 자신을 수정하려고 한다고요. 그 불편함을 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저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혹은 저는 그렇게 대우받지 않겠습니다. 짧고 단단한 이 말은 상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해온 행동이 당신의 분명한 기준에서는 명백히 무례였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웃지 않는 굳건한 표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목소리입니다.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단호함은 그 어떤 큰 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 무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 바로 그 태도가 그들의 나쁜 습관을 멈추게 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의 침묵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것은 불쾌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가벼운 농담이 다음번에는 노골적인 공격이 되고 그 공격이 결국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경계는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세워주지 않는다고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자기 존엄을 스스로 보호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존엄은 타인의 호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니체는 덧붙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가볍게 보게 두지 마라. 가벼움은 결국 무례를 낳는다고요. 그러니 무례를 멈추게 하려면 상대에게 이 사람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감각을 분명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그 방법은 길고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짧고 간결한 한 문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말은 나와의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혹은 저는 그런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분명한 통보입니다. 상대가 반박할 틈을 주지 않는 짧고 명료한 경계 선언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용기를 내어 해보면 상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을 당신은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그들은 명확히 배웁니다. 이 관계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경계가 없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계가 뚜렷하고 단단한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극도로 조심합니다. 그 조심이 당신을 지키고 다시는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가 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가 쉽게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그 여유를 교묘하게 악용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잖아. 원래 너랑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사이잖아. 이런 말들이 그들의 무례에 대한 면죄부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그 말들 앞에서 억지로 웃거나 대충 넘기는 선택을 해왔을 겁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무례는 당신에 의해 허락이 된다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만큼만 스스로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즉, 당신이 스스로 내준 만큼 당신의 존엄이 깎여나간다는 뜻입니다. 니체는 덧붙입니다. 경계가 없는 온화함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키고 파괴한다고. 그러니 무례를 멈추게 하려면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경계를 심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건 나한테 해선 안 되는 말이에요. 혹은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이 대화를 멈추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상대에게 이 대화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끊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의 말이 대화를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자신이 넘었던 선을 다시 계산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호하지만 절대 감정적이지 않은 차분한 어조입니다. 화를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완전히 빼고 명확한 규칙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규칙은 상대의 언행을 제한하고 당신의 존엄을 굳건히 보존합니다. 무례를 당한 순간 당신이 웃을 수도 있고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명확한 규칙을 세우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 한 번의 단호함이 다시는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 차갑게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에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분노에는 변명으로 일관하지만 담담하고 단호한 경계 앞에서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자신이 방금 한 말과 행동이 명백히 무례였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이 명확하게 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단호한 태도라고요.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폭발시키거나 아예 침묵하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침묵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을 최대한 줄이고 명확한 경계를 남기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와의 관계는 지금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혹은 저는 이런 대화 방식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상대의 무례한 태도를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동시에 당신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신이 언제든지 관계에서 떠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희미하게나마 느낄 때 비로소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가능성을 암시하는 단호함이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무례는 소리를 질러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무게로 눌러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짧고 차가운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당신이 계속해서 참아왔던 이유는 아마도 그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참음이 관계를 더 빨리 그리고 더 깊이 무너뜨립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겉모습만 유지될 뿐 속은 이미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경계 없는 온화함은 결국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고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인간관계의 진정한 평온은 서로의 명확한 선을 인정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니체는 덧붙입니다. 내가 자신을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너를 귀하게 대하지 않는다. 무례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이란 이 사람에게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명확한 인식을 상대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말은 나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할 것입니다. 혹은 저는 그 태도를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당신이 관계의 주체이며 당신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명확히 각인시킵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사람은 당신이 예전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다시는 그들이 당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제동 장치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세운 선은 오직 당신만이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선이 곧 당신의 존엄이고 그 존엄이 바로 당신의 존재의 무게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그 무게 앞에서만 비로소 멈춥니다. 그러니 이제 웃음 대신 명확한 경계를, 침묵 대신 단호한 선언을, 그리고 참음 대신 당신의 존엄을 선택하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가볍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무례한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더 큰 소리도 더 강렬한 감정도 아닙니다.
당신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단호함, 그리고 선을 굳건히 지키는 일관된 태도가 그들의 나쁜 습관을 멈추게 합니다. 당신이 웃으며 넘겼던 수많은 순간들이 당신을 가볍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웃음 대신 단호한 경계를, 참음 대신 분명한 선언을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곧 당신의 존재의 무게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경계를 세우고 당신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작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당신이 먼저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그 순간, 세상 또한 당신을 지금과는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소중한 무게를 굳건히 지켜드리겠습니다.